정해졌나요? 횟수가 빠져요. 횟수는 빠지고 8단원은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가는데 응. 나중에 두 번째 거는 수행으로 보는 것도 있거든요. 아, 수행으로 보는 건 빼준대요? 오, 이건 좋다. 7단원도 빼고 8단원의 일부도 빼주고 굉장히 좋은데요? 자, 일단 공통적으로 8단원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 오늘 6단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8단원부터 먼저 배울게요. 어차피 7단원과 8단원은 별개라서 뭐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자, 근데 8단원은 오늘 배우는 6단원하고는 조금 연결이 돼요. 둘 다 화학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보고 갈게요. 자, 해오셨나요? 자, 우리 채점 좀 할게요. 채점 해오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고요. 자, 안 해오신 분들은 채점 한번 같이 따라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몇 점 늦었어? 자,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얘들아, 키가 갑자기 클 때는 졸려요? 많이 자요?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아실래나? 우준아, 갑자기 막 급성장을 할 때는 미친 듯이 자나요? 아니. 그럼 그냥 현민아, 키가 큰데 혹시 막 키 막 클 때는 막 퍼질러 잤어요? 그럼 막 식욕이 땡기고 먹나요? 그것도 잘. 그래요. 그냥 저희 딸은 그냥 먹는 걸로. 먹고 자꾸 그래. 그래서 이유가 없는데 뭐지? 근데 키 크는 거랑은 상관이 없군요. 자, 60페이지. 자, 채점 안 하신 분들은 채점 자 지금 같이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60페이지에 자 1번에 3번, 2번, 4번, 3번에 3번, 자 4번에 5번, 5번에 3번, 6번 답 두 개죠. 2번, 5번. 자 7번에 1번, 8번에 기억은 끓는 점, 니은은 물질의 특성. 자 9번에 3번, 10번에 4번, 11번 3번, 12번 1번. 자 13번에 끓는 점, 14번 3번, 15번 4번, 16번 5번, 17번 5번, 18번에 3번. 자 19번은요 가다이고, 자 이거는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20번 5번, 자 21번도 서술형이니까 같이 풀도록 하겠고요. 자 22번 1번 3번, 23번 1번, 자 24번도 저하고 같이 푸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뭐 고칠 시간보다는 그냥 같이 풀게요. 자 번호로 그냥 불러주세요. 자 1번에서 12번까지 중에 자 틀렸다 내지는 맞았는데 나 왜 맞았는지 모른다 하는 거 번호. 다 맞았어? 아니잖아. 진우야 몇 번? 없어서. 아 없었어. 아 프린트 안 갖고 왔어요? 아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60페이지 61페이지. 아 야이씨 이놈 진짜 왜 이래. 오늘 정신줄 났어? 네. 자 답지 다시 줄게. 자 채점 풀어오긴 했어? 아직 모르겠네. 맞아 채점. 자 혹시 번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저 이거 주셔도 되죠? 이름 좀 써주세요. 여기서부터? 네. 자, 그러면 62, 63에서 질문. 자, 일단 13번, 16번쯤. 자, 돼요? 자, 또 추가 질문 없어요? 있나? 20? 22, 23. 또? 18번. 18번, 22, 24번. 자, 그러면 아니 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다들? 우승아, 다른 질문은 없어요? 자, 그러면 서해 질문 없어요? 다 붙였어요. 좋은 식이요. 자, 맞으셨어도 한 번은 같이 볼게요. 자, 13번
다음은 어떤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는 예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을 네 나타낸 의견이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질소는요. 자, 선호의 얘기예요. 질소는 가 낮아서 액체 질소로 만들었다가 다른 물질을 냉각하는 데 사용한다. 자, 액체 질소가요. 자, 평상시 때 질소는 무슨 상태예요? 기체 상태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를 압력을 굉장히 가하고 온도를 낮춰서 액체로 만든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상온에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거죠. 그렇죠?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온도를 뭐라 불러요? 끓는 점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놈도 볼게요. 미래라는 애도 휘발유의 기름 성분은 뭐뭐뭐가 높아서 뜨거운 기계 안에서 또 액체로 존재한다. 자, 그러면 뭐예요? 뜨거우면 원래 액체에서 뭘로 변해야 되는데 기체로 변해야 되는데 에너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체로 잘 안 변해인 거니까 자, 이것과 관련된 특성은 끓는 점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해가세요? 네. 자, 펴주세요. 끓는 점. 자, 16번. 자, 그림은요. 어떤 고체 물질을 가열한 다음에 냉각했을 때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예요. 자, 요거는 제가 얘기했었던 열 에너지는 두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씩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자, 열 에너지는 둘 중에 하나를 한다. 뭘 변화시키거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무슨 상태였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고체 물질 그랬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동안은 상태는 그대로예요. 고체 물질로. 그쵸? 자, 그러다가 가열을 하는데에도 온도가 안 변해. 그럼 뭐가 변하는 거야? 상태가 변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고체가 액체로 변화하고 있어. 이 온도를 뭐라 불러요? 녹는 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때는 뭐야?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뭘로 변했던 거야? 도시에서 액체로 모두 변했으니까 여기는 액체만이 되는 거죠. 거꾸로 자 이거 시킬 때도 내려오다가 일정해진 내려오는 구간은 액체일 거고 일정해지는 구간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하는 구간. 자 그럼 이거 뭐라 불러야 돼? 어는 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온도가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입니다. 자, 1번 이 물질의 끓는 점이 53도다. 지금 고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 얘는 어는 점 내지는 녹는 점이 53도인 겁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 나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나는요 상태가 변화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고체 플러스 액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다 구간의 온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자, 다 구간은 온도가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동안은 물질 특성이 아니야. 그죠? 어디가 특성이야? 나나 라 어는 점, 녹는 점.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에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T가 작아진다. 자, T가 뭐예요? 이거 어는 점에 내지는 녹는 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쵸? 자, 그러면 물질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 가열을 많이 해야 온도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T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길어집니다. 그쵸? 자, 나와 다 구간의 온도는 입자 사이 인력의 영향을 받는다. 자, 얼거나 녹거나 하는 온도가 다른 건 뭐 때문이었어요? 입자가요. 고체였다가 액체가 되려면 지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을 떼야지 액체로 변하거든. 근데 그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세? 그러면 필요한 힘이 더 많아가 돼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5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18번 가겠습니다. 자, 다 했죠? 나 봐도 돼? 자, 18번. 최종 다 했죠? 이거 내놔. 이름 썼어? 자, 이거 펴봐. 어디야? 정신 못 차리지? 죽을래? 근데 이거 그 단어 평가가 없던데. 아, 그랬어? 아, 네가 책을 여기 60페이지 65페이지 응? 아 그렇구나. 네가 책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서 내가 그랬구나. 알았어. 그러면 너 이거 계속 봐. 괜찮아. 여기 책 볼 거야. 자, 네가 피고 있어. 자, 하나 미안해. 쌤이 계속 좀 들이댈게. 어서 오세요. 왜 늦었어요? 수학하는 거
자기? 그거- 뭐가? 자, 책 펴시고. 자, 18번 갈게요. 자, 표는요. 1기압에서 여러 가지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 상온에서 무슨 상태예요를 구분할 때요. 자, 요걸 사용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직선을 그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띵띵 녹는 점, 끓는 점 이렇게 써보는 거야. 자, 그리고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럼 고체겠죠.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예요. 액체일 겁니다. 자, 끓는 점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럼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1번에 있는 애를 볼게요. 자, 물질이요. 녹는 점이 마이너스 210도, 끓는 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96도? 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상온에서 얘는 무슨 상태야? 라고 했을 때 상온은 아무 얘기 안 해줘도 영상 25도 정도예요. 그러면 야, 이게 여기고 여기야. 25도는 어디 있니? 여기. 그런 기체 상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이 녹는 점, 끓는 점인데, 자, 녹는 점이 몇 도예요? 니은 마이너스 55도, 35도래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55, 여기 35도야. 그럼 25도 어디 있어? 여기요. 그럼 무슨 상태? 액체.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령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쉽게 골라질 거예요. 자, 그럼 A는 기체, B는 액체, C는 아슬아슬하게 기체, 그쵸? 자, D는 액체, 그 다음에 E는 고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에서 옳은 것을 25도씨 1기압에서 옳은 것, 자, 누가 되는 거예요? C 기체가 돼준다, 그쵸? 자, 3번인가 봐요. 자, 그럼 19번 갈게요. 자, 가나다 중 순물질을 쓰고 그 까닭을 설명하시오. 자, 가하고 다예요. 자,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순수한 물질은 두 종류가 있죠. 그지? 뭘로 이루어진 물질?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거나 아니면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으나 결합하여 한 물질인 경우여야 되겠죠. 그쵸? 자, 근데 가는 한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순물질이고, 자, 다는 어때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종류가 한 종류예요. 그치? 자, 그럼 이 순수한 물질. 그런데 나는 어때요? 두 가지 종류의 순수한 물질이 섞여 있어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알갱이와 노란색 알갱이가 섞여 있잖아요. 요거는 혼합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까닭은 뭐냐? 그러면 가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다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결합하여 한 종류의 물질을 이루었음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21번. 자기 잘 썼어요. 동그라미 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2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주사기 안에 80도 정도의 물을 넣고, 자, 주사기 끝을 막은 후 피스톤을 잡아당기면 이게 물이 끓기 시작했다. 자, 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써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물은 몇 도에서 끓어야 돼요? 80도에서 끓어야 돼요? 100도에서 끓어요. 그쵸? 자, 근데 끓는 점이 낮아졌다. 내지는 올라갔다. 끓는 점의 변화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압력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 높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면 서술형 쓸 때 뭘 쓰시면 되냐면, 자, 물의 끓는 점이 정상보다 높았냐 낮았냐만 보는 거야. 자, 100도보다 낮았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압력이 낮아져서. 그렇죠? 피스톤을 잡아당기면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22번도 같은 류의 문제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내가 가열을 해서요. 물을 끓게 했어요. 자, 처음에 끓일 때는 당연히 100도겠죠. 자, 근데 이걸 끓고 있던 물을 마개를 막아서 이렇게 뒤집어 세웠어요. 그랬더니 끓던 게 멈췄어. 왜? 100도보다 낮아진 거야.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위에다가 찬물을 뿌렸더니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끓는 건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뭐 끓는 점에 도달하던가 아니면 얘예요. 압력이 작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거든. 낮은 온도에서 끓을 수 있어. 자, 그럼 생각해봐. 얘 100도 돼? 안 돼? 안 돼. 그럼 무조건 압력이 낮아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도대체 뭐가 낮아진 거야? 그러면 여기 찬물을 부으면요. 여기 있는 기체들이 어떻게 돼요? 운동이 약해지죠. 그러면 기체가 누르는 힘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의 압력이 작아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둥근 바닥 플라스틱에 뜨거운 물을 반쯤 넣고요. 자, 플라스틱 입구를 고무막으로 막아서 거꾸로 세운 다음에,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지금 끓고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찬물을 부었더니 어떻게 될 거냐? 자, 이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가 액화된다. 무슨 뜻이야? 수증기가 느려져. 그래서 액체로 많이 변해. 그럼 기체의 압력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낮아진다. 이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낮아진다. 이러시면 되고 3번은 그래서 내부는 끓기 시작한다. 이유가 뭐야? 끓는 점이 낮아져서. 그래서 4번에 플라스크 내부의 물의 끓는 점은 100도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실험은 뭘 알 수 있냐? 자, 끓는 점과 압력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24번. 자, 오른쪽 그림은요. 고체 8m산을 질량을 달리해서 같은 물고세기로 가열하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녹는 점인 물질의 특성을 녹는 점이 물질의 특성인 까닭을 설명하라. 뻔하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같은 종류의 고체를요, 양을 달리했어요. 그런데 양을 달리했을 때 얘가 녹는 점, 녹는 온도가 어때요? 둘이 똑같죠. 그쵸? 아하, 그러면 물질의 특성은 뭐였어요?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이에요. 그쵸? 자, 그럼 여기 뭐라 했어요? 녹는 점은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해가요?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숙제를 채점을 좀 해봅시다. 자, 이건 프린트. 자, 68페이지, 69페이지는 제가 안 냈죠? 아직 안 냈죠? 용해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66페이지를 펴시고 프린트 꺼내세요. 자, 66페이지는 있나 볼까? 네. 자, 66페이지에 자, 물질의 용해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다시 점검을 하면서 자, 나머지 얘기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요. 우리 용질, 용해, 용매, 용해에 관한 얘기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혼합물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섞여서, 그죠? 혼합물을 만드는 그 과정을 용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녹는 물질, 대체로 고체나 기체 물질이 용질, 그치? 녹이는 물질, 감싸는 물질이 용매, 그렇죠? 자, 그리고 섞여 있는 혼합액을 용액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녹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용해도. 우리가 이게 과학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면 또 다른 의미로 어려워지는데, 자, 과학은요, 너랑 나랑 대화를 할 때요, 요만큼이라도 오차가 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세세하게 A야 B야 내지는 A.5야 A.54야 뭐 이런 걸 따진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용해도 그럼 뭐예요? 어떤 느낌이 와요. 용해되는 정도? 만약에 A라는 물질이 B라는 물질보다 용해도가 높아. 무슨 뜻이야? 잘 녹는다는 뜻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은 너랑 나랑 똑같은데, 근데 명확히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용해되는 정도는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일단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온도에서. 근데 다른 얘기로 온도마다 달라라는 얘기예요. 설탕을
우리가 물에 녹인다고 해도 찬물에 녹일 때와 따뜻한 물에 녹일 때 녹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몇 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 야, 설탕 한 숟가락 녹아, 두 숟가락 녹아. 그랬을 때 몇 도에서가 중요해요. 그쵸? 자, 그래서 온도 조건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의 요건은 뭐예요? 어디다 녹일 건데? 물에다 녹여요? 아니면 기름에다 녹여요? 뭐 이거 종류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에요. 그죠? 다른 거 말고 물에 대한 용해도를 얘기할 거고, 그리고 물이 얼마나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물 요만큼과 물 이만큼에는 넣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 물 100g 이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어떤 온도에서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최대 질량 단위는 당연히 뭐야? g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온도에서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 용질의 양 그랬는데 우린 당분간 물 얘기할 건데요. 아닌 거예요.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용해도 그 밑에 네모 박스를 보면 일정 온도에서요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똑같이 물에 녹인다 할지라도 설탕을 녹일 때와 소금을 녹일 때 똑같은 양이 녹아? 아니, 이건 물질의 특성이 얼마나 녹느냐는 그 물질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잘 녹아? 비슷하게 잘 녹아서 그게 잘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용해도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용매와 용질의 종류 또는 온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용해도는요. 물질마다 정해진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특성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얼마나 더 녹느냐라는 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고체의 용해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표가 나오면 항상 X축과 Y축이 뭔데 축을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자, X축은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가 0, 10도, 20도, 뭐 30도 이렇게 온도가 점점점 올라갈 때 고체는 더 잘 녹아요? 덜 녹아요? 물어보면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보통 설탕을 찬물에 녹일 때보다는 따뜻한 물에 녹일 때 훨씬 잘 녹아요. 그쵸? 자, 그러면 고체의 용해도는 Y축 용해도라고 돼 있으면 자, 무조건 얘는 g입니다. 그쵸? 자, g만 써 있는데 여기 전제 조건은 뭐야? 이거 용매 100 기준이에요. 그죠? 100g일 때 이만큼 녹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Y축 한번 볼까요? 용해도 g으로 되어 있고요. 퍼 100g, 물 100g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물 100g당 이 물질이 몇 그램 녹느냐를 표시해놨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도보다 20도가 20도보다 30도가 40도가 더 높기는 하네. 그렇죠? 자, 그런데 얘가 질산칼륨이라고 한다면 질산칼륨이라는 애는 온도 올라가니까 많이 높기는 해. 자, 그런데 염화칼륨이나 염화나트륨 자, 이런 애들은 어때요? 얘는 낮은 온도에서는 되레 질산칼륨보다 더 많이 녹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도 크게 변화량이 없네. 그쵸? 이거 보시다시피 이 종류와 이 종류가 다르면 용해도의 패턴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온도 올라가면 뭐 크게 증가하냐 작게 증가하냐 문제지 증가하는 거는 비슷하다. 근데 왜 그러지? 왜 생각해보자고요. 고체는 왜 온도가 높을 때 잘 녹을까? 자,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쉬워요. 자, 봐봐. 고체는요. 고체 입자로 있을 때는 어때요? 빽빽하게 붙어있죠? 못 움직여. 그죠? 자, 그런데 용액에 녹으면요. 저 입자들이 개수는 안 변하고요. 이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지죠. 그지? 자, 그러려면 여기서 일로 갈 때 자, 화살표는 움직임이에요.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못 움직이던 애가 움직이려면 어딘가에서 에너지를 제공받아야 돼요. 누가 줘야 돼? 주변에서 줘야 돼요. 그러면 이 고체 입자들이 찬물에 들어가면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못 가져와요. 그죠? 그런데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일수록 더 잘 움직이고 더 잘 녹아요. 그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기체를 물에 녹인 게 탄산음료입니다. 자, 근데 탄산은 따뜻한
녹을까를 생각해 보자고. 기체는요 액체보다 훨씬 더 잘 움직여요. 에너지가 겁나 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액체에 녹으려면 어떻게 해?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네. 자 근데 옆에가 뜨거워. 그럼 내가 이거 또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는 잘 안 녹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찬물이야. 그러면 야 내 에너지 네가 가져. 왜 이렇게 내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는요 온도에 비례해요. 한마디로 온도가 높아 잘 녹아인 거예요. 자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와 반비례 관계입니다. 온도가 낮을 때 더 잘 녹아요 인 거예요. 자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시면 훨씬 쉬워요. 그죠? 아 근데 사실 뭐 외우고 나발이고 우리 알아. 그죠? 자 사이다 김 덜 빠지는 조건 생각하면 돼요. 야 사이다 이렇게 딱 따서 먹었어. 근데 좀 남은 거야. 이거를 따뜻한 방구석에 놨을 때랑 냉장고에 넣었을 때 나중에 먹었을 때 탄산음료가 김 덜 빠진 건 언제? 냉장고. 그쵸? 이유는 뭐야? 따뜻한 곳에서는 기체가 다 날아가요. 그쵸? 자, 두 번째 요소 압력에 관한 얘기. 자, 압력은요. 고체의 용해도에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이 기체가 이렇게 실로를 팔레를 돌아다니고 있어. 자, 근데 녹으려면 어떻게 돼? 모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러려면 얘는 압력을 꼭 가하면 어떻게 돼? 모여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일로 갈 때 압력이 가해지면 훨씬 잘 녹겠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사이다 김 덜 빠지는 조건에 또 하나가 중요하죠. 뭐 뚜껑 닫아나 열어놔 이것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야. 자,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압력이 강하니까 압력이 세니까 녹아 있어요. 그런데 압력이 약해지면 칙 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둘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용해도 곡선 고체 용해도부터 보자면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요 그 온도에서의 포화 용액이다. 포화 용액이라는 건 녹을 수 있을 만큼 다 녹은 용액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자 그러면 용액을 냉각하면 용해도가 감소하므로 냉각한 온도에서 용해도보다 많이 녹아있던 물질은 석출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본 일일 텐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커피 마셔요? 마셔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엄마 커피 마시는 거 본 적은 있어요? 자, 요즘에는 믹스커피 잘 안 마시는데 자, 믹스커피나 아니면 주스도 돼요. 뭐 이렇게 가루로 녹여서 먹는 그런 애들을 생각해보면 예전에 먹었었거든요. 뜨거운 물에다가 믹스커피를 잘 타요. 그러면 처음에 어때요? 완전히 녹아있어요. 그래서 맛있어, 달아. 막 먹다가 잠시 잊어먹었어요. 냅뒀어. 나중에 이렇게 먹으면 맛이 너무 이상해. 자 그러다가 나중에 몇 모금 마시다 보면 밑에 설탕 가루가 쫙 깔려있어요. 자 그럼 얘는 왜 오소 생긴 거야? 그러면 이런 거죠. 자 만약에 질산칼륨이 40도씨에서 용해도가 120이었다고 칩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물 100g에 40도씨의 물 100g에는 질산칼륨이 120g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근데 얘를 30도씨로 낮췄어. 그랬더니 얘의 용해도가 90이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30도씨의 물 100g에는 질산칼륨은 90g만큼만 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120 녹인 상태였잖아. 그쵸? 근데 얘가 식어서 이만큼으로 내려가게 되면 90은 녹을 수 있어. 근데 나머지 30은 못 녹으면 어떻게? 나와야지. 그죠? 다시 고체로 변해요. 그 다시 고체로 변하는 이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석출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고체로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얼마가 석출이 돼? 30g 석출이 돼요. 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만약에 20도씨의 용해도는 한 60쯤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40도씨의 포화 용액을 20도씨로 낮추었다. 얼마나 석출되느냐? 120이 녹아 있었는데 60밖에 못 녹아. 그러면 몇 그램 석출돼? 60g 석출돼요. 이 얘기가 돼요. 자, 그런데 똑같은 온도 변화라 할지라도 자, 얘처럼 기울기가 별로 크지 않은 애. 자, 만약에 40도씨의 물에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80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 20도씨의 용해도는 뭐 얘보다 조금 크네요. 뭐 70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40도씨의 포화 용액인 염화나트륨 용액을 20도씨로 낮추었을 때 몇 그램 석출돼? 그러면 이거 차이만큼이에요. 10g. 근데 얘는 60이나 석출되는데 얘는 10밖에 석출 안 돼?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정해진 값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다. 뭐야? 온도에 따른 녹는 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 그럼 걔는 온도 조금 내려가면 막 석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 온도 올리면 팍팍 녹아요.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 기울기가 작은 애들은 어때? 온도가 높으나 낮으나 별 차이 안 나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머리를 조금 쓰면 선생님 그러면 얘랑 섞여 있으면 온도 낮추면 얘만 석출될 수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게 이제 혼합물의 분리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커피 믹스커피 타보면 거기 뭐뭐 들어있냐면 인스턴트 커피도 들어있고요 크림도 들어있고 설탕도 들어있잖아요. 처음에 녹이면 다 녹아요. 근데 온도 조금 지나서 이렇게 따라보면 그 인스턴트 커피랑 크림은 여전히 액체 상태야. 그런데 밑에 갈아있는 건 거의 대부분 설탕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야? 설탕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훨씬 컸구나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세 개가 섞여 있는 거에서 설탕만 빼내는 거 가능해요.가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그걸 왜 하니? 그러니까 좀 더 안 넣으면 돼, 그지?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설탕을 좀 더 빼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체 용해도 갑시다. 기체 용해도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자, 기체가 잘 용해되는 조건은 사이다 김 덜 빠지는 조건. 그죠?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니까 거기 써 있는 건 용해도 감소하는 게 써 있네. 온도 높고 압력 낮으면 용해도가 감소해서 칙 하고 나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온도 압력에 관한 실험은 뭐 써줬는데 뭐 굳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67페이지에 7번에서 12번까지 얼른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나영? 권도연? 네.
정혜, 네, 우승, 진우, 상민, 채영, 의령, 미안해요. 하성, 네. 출석부를 원래 외부로 저장하게 돼 있는데 저만 안 했대요. 혼났어요. 시장님한테. 자, 푸셨나요? 자, 그러면 7번부터 같이 볼게요. 용질, 용매, 용액에 대한 설명이다. 조금 온도가 낮은 것 같아서 잠깐 쓸게요. 자, 1번이요. 용해가 일어날 때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은 용질이에요. 녹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녹이는, 감싸는 이란 뜻이라 그랬죠. 용매. 그죠? 자, 기억 용질, 니은 용매. 자, 이번에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혼합물, 용액. 자, 그 다음 3번. 설탕을 물에 녹여서요. 설탕물을 만들 때 용질은 설탕이고요. 용매는 물이고요. 용액은 설탕물. 그렇죠? 이것이 설탕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별표요. 자, 일정량의 용매에 용질이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은 녹지 않는 용액을 뭐라고 하냐면, 자, 단어 기억해 둡시다. 포화용액이라고 부릅니다. 포화라는 말은 여러분들 회화에서도 많이 사용했을 거야. 나 완전 포화 상태야. 더 이상은 찌르면 토해. 막 이럴 때 밥 엄청 먹어서 더 이상은 못 먹어 라는 상태가 포화잖아요. 그죠? 용액도 똑같아요.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을 다 녹인 상태를 포화용액. 자, 그러면 그거보다 덜 녹은 용액은 뭐야? 아직은 포화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불포화용액 이렇게 불립니다. 자, 그럼 8번 용해도입니다. 자, 용해도는요 물질의 특성이므로 여기까지 맞아. 그죠? 자, 그런데 용매의 종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다 영향받아요. 온도에도 영향받고요. 용매가 뭐냐? 얘도 영향을 받고, 용매가 얼마나 있냐? 얘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딱 집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25도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이 얼마냐? 이래야 명확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대충 뭐 용해도가 이렇게 얘기해서는 정의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X고요. 2번에 어떤 온도에서요? 용매 10g에 D X 100g이에요. 자, 3번 고체 용해도는요.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기체 용해도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증가한다. 거꾸로예요. 온도는 낮을수록 압력은 높을수록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9번 별표. 자, 각 온도에서요. 물질의 용해도를요. g퍼 100으로 써봐라. 그쵸? 자, 그럼 봅시다. 1번 20도씨에서요. 물 100g에 질산나트륨 88g을 녹여서 만든 포화용액이랍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용해도는 물 100g 기준인데 물 100g을 딱 맞게 줬어요. 그럼 그대로 쓰면 돼요. 자, 어떻게 쓸까? 자, 1번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물 100 맞아? 100 맞아. 그쵸? 몇 그램 녹았어? 88g 녹았어. 그럼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88 g/물 100g 이렇게 써요. 그죠? 자, 근데 이 단위를 이렇게 생략하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용해도 88이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 벌거벗은 임금님 느낌이야.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 이거 안 써있어도 뭐. g퍼 물 100g이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 2번은 자, 질산칼륨인데 60도씨래요. 용해도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자, 물 50g에 질산칼륨 55g이래. 그렇다고 55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용해도는 100g을 기준으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물 50g에 55g이니까 100g에는 110이네가 되는 거예요. g퍼 물 100g. 이거 조심. 그죠?
자, 3번. 같은 방법이네요. 자, 붕산은요. 용해도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물 200g에 붕산이 5g 정도면 포용액이 된대. 그럼 용해도가 10이야? No, 100g 기준이잖아. 그러면 5g 물 100g 할 수 있죠? 그죠? 항상 물 100이 기준이라는 거 환산해서 써야 돼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0번 용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용해도 곡선 기울기가 어떨수록 용해도 변화가 큰 거야? 아까 했죠? 클수록. 그쵸? 이렇게 크면 여기서 녹는 양이랑 여기서 녹는 양이랑 차이가 커요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1번에 클, 2번 용해도 곡선상의 용액은 그 온도에서의 무슨 용액? 여기 꽉 찬 거, 포화용액. 그쵸? 그 다음에 용해도 곡선 기울기가 어떨수록 결정의 양이 많다? 자, 석출되는 양이 많은 건 뭐예요? 기울기 큰 거 하시면 되겠어요. 클. 자, 그럼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조금 어렵네요. 자,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 곡선을 보면서 대답을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축이 온도, 뭐 30도 있고 60도가 있나 봐요. 자, 60도일 때 용해도가 110이래. 저 거기에 써있긴 한데 안 써있어도 자, 착한 사람 눈에 보여야 돼. 뭐 물 100g당 110g이 녹는다는 뜻이구나. 자, 여기는 32g이 녹나봐. 자, 그러면 1번 60도씨의 물 100g에 여기 얘기하는 거야? 이거지? 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 질량은 110g이다. 5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도씨 물 50g에 20도씨 물 여기요. 자, 32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용해도잖아. 그지? 물 100g 기준이야. 그러면 하정아, 그럼 50g에서는 몇 g 녹아야 돼? 딴 세상 가 있으면 안 돼. 상민아 몇 g 녹아야 돼? 지금 어디 하는 게요? 이 새끼들. 자, 지금 11-2번 하고 있어요. 자, 여기야. 20도씨인데 30도씨로 썼구나. 미안. 자, 20도씨에서 상민 다시. 자, 20도씨에서요. 용해도가 32야. 그러면 물 100g에 32g이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50g에는 몇 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자, 다른 세상만 안 가면 돼, 얘들아. 16g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X가 됩니다. 자, 6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 100g을 완전히 녹인 후 자, 20도씨로 낮추면 90g이 섭출이 된다. 자, 요거 얼마지? 자, 볼게요. 원래는 60도씨에서 항상 우리 얼마를 했어요? 여기 다 녹인 110g을 얘기하더니 배신 때려서 100g만 녹였대. 뭐 그럴 수도 있어. 포항액 아니고 덜 녹인 거야. 그죠? 용질이 100이었대. 그런데 어디까지 낮추냐면 20도씨로 낮추면 물 100g은 그대로니까 녹을 수 있는 최대량은 몇 g이에요? 32g밖에 안 돼. 그러면 아까 녹인 100g에서 32g을 뺀 나머지가 섭출이 될 거잖아. 그럼 몇 g이 섭출돼? 68g이 섭출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걸 그냥 단순히 여기서 여기 32 빼면 뭐 78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녹인 양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저 녹인 양 100에서 녹을 수 있는 최대량 32를 뺀 나머지가 섭출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X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자, 용해도에 관련된 현상이래요. 자, 온도와 관련된 건 온도, 압력과 관련된 거는 압력 써라. 자, 탄산음료의 뚜껑을 여는, 뚜껑 여는 건 압력이야, 온도야? 압력, 그렇죠. 자, 탄산음료 차갑게, 당연히 온도, 그죠? 자, 3번 이거 뭔 뜻인지 아세요? 더운 여름날 수온이 높아지면 물고기가 수면으로 올라와서 입을 뻐근거린다. 저 이거 용해도가 뭔 상관이야? 이러시는데 저도 사실 옛날에 이거 잘 몰랐어요. 걔가 뻐근거리는 거 더워서 그런 거 아니야? 이랬는데 자, 물고기는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아가미로 흡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운 여름날 수온이 올라가면 물속에 녹아있던 산소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속에 녹은 산소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아가미로는 이게 다 흡수가 안 되니까
공기 중에 뻐끔거려서라도 산소를 흡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낮아져서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한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자, 3번에는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깊은 바닷속에 있던 잠수부가 갑자기 올라오면 잠수병에 걸릴 수 있다. 잠수병 뭔지 아세요? 잠수병? 알아요? 이거 이제 세월호 때 되게 이슈가, 세월호 때 당신들 몇 살이었어? 세월호 난리 났을 때 몇 살? 2008년인가 그게? 벌써 그러면은 14년 전이야? 세월호 세월호 14년 14년 8년 전이야? 그러면 너네 몇 살이야? 지금 몇 살이지? 15이니까 몰라. 기억 안 나겠네. 자, 그때 세월호 때 사실 그 아이들을 구출하러 갔던 잠수부들 중에서요 사망에 이른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그날 뭐 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제 얘가 왜 잠수병이라는 게 뭐냐면, 자, 깊은 바다에 내려가면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해요. 그쵸? 자, 이게 산소 마스크 타고 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산소 마스크, 산소 탱크가 산소만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공기 중하고 비슷한 비율로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요, 산소 탱크에 산소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산소 중독으로 잠자듯이 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요, 산소를 들여 마셔서 이게 돌다가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순수한 100% 산소를 흡입하게 되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하고요. 조직세포에 가서도 얘를 떼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소가 있는데 조직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산소 풍부한데 질식해서 죽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잠수부가 메고 있는 산소통이 산소만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한 78% 질소 들어있고요. 산소가 20% 정도 들어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면에서는 일기압에서는 흡입했다가 내보내면 질소는 들어갔다 그대로 나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메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수압이 커지죠. 그럼 그렇게 되면 내가 들이마셨을 때 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훨씬 더 혈액에 잘 녹아요. 선생님, 그러면 질소가 독성이 있나요? 아니에요. 걔가 녹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들어가서 호흡하는데 다만 기체가 내 혈액에 잘 녹아. 그런데 올라올 때는 당연히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체 용해도 감소하잖아요. 그럼 녹아 있었던 기체가 어떻게 돼요? 사이다에서 김 빠지듯이 휙 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휙 내려가는데 생각나서 올라올 때 쫙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되지? 혈관 안에서 마치 사이다 거품이 생기듯 부글부글 끓는 거야. 기체가, 질소가.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 이 모세혈관 내에 기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잘못하면 기포가 이 혈액의 흐름을 막아버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여기서 터지면 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늘어가도 올라올 때는 쥐앙 쥐앙 이러고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그때 왜 사고가 났냐면 엄청 큰 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수부들이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더 올려주기 위해서 막 서두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기포가 막 생겨서 만약에 정말 막 사이다 막 이랬으면 이게 모세혈관 터져요, 진짜로.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포가 많이 생기면 그 기포들이 혈관은 어디에서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온몸을 돌다가 어딘가에서 막아버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터지면 사망인 거고요. 만약에 다른 장기에서 터지면 뭐 괴사라든지 문제를 계속 일으키겠죠. 그래서 잠수병이 무서운 거는 그 당시에 이걸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생기는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세월호 때 그 봉사활동을 하셨던 잠수부들 중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망사고가 생기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되게 마음 아프죠. 그죠? 자, 근데 그게 이제 잠수병이에요. 압력과 기체의 용해도의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압력이에요. 자, 그러면 뒷장 넘어가셔서 자 68페이지, 69페이지를 쉬는 시간 후에 풀 거라서
나와서 여러분들께 시간을 10분 드릴 테니까 자 68페이지는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69페이지는 한 번 쓱 보시기만 해주십시오.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들어서 갑시다.